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지금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예요. 제가 군대를 교도소로 갔다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군대를 안 다녀와서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군대를 교도소로 갔다 왔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짜 청송교도소라든지 그런 교도소인 건지, 아니면 그렇죠. 그런 교도소요. 뭐 군인들 가는 영창 그런 게 아니고요? 네네, 그런 게 아니고 교도소로 군 생활을 하러 간 거예요. 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에서 법무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 의경이랑 비슷한 건데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이제 제가 간 곳에는 사형장도 있었고요. 어디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네네. 귀신이 정말 많은 곳이에요. 거기서 같이 근무 서다가 귀신을 보고 기절한 친구들도 많았고, 그리고 귀신 본다는 애가 저희 부대를 왔다가 2주 만에 다시 돌아간 일도 있었어요. 상근예비역으로 넘어갔다고 하죠. 정신병 그걸로 해서. 네네. 저희가 정말 많이 맞았었거든요. 혹시 군번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99년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때면은 좀 폭력이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이제 그때 이제 막 사라지기 시작할 때였고, 제가 겪은 건 이제 2000년도에 이제 겪은 건데, 그곳에 이제 입대를 하고 교육을 받고 교도소로 가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감시대 근무를 섭니다. 1감시대부터 7감시대까지 이제 근무를 서는데, 5감시대, 6감시대, 7감시대 세 개가 이게 쭈루룩 일자로 연결이 돼 있고, 그 옆으로 저희 연병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4감시대하고 3감시대 사이에 사형장으로 가는 문이 달려 있었어요, 거기. 네. 근데 이제 새벽 4시 근무가 있어요. 저희가 2시간씩 근무를 서는데, 6시, 8시, 8시, 10시, 10시, 12시, 12시, 2시, 2시, 4시, 4시, 6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4시 근무를 나가게 됐고, 제가 5감시대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4감시대, 3감시대에는 저희 동기가 같이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감시대에서는 혼자 올라갑니다. 근무가 그리고 2인 1조 이런 게 아니고? 네, 혼자 올라가요. 밑에서 문을 잠그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은 그쪽에서 이제 문을 열고 누군가 탈출했을 때 거기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문을 잠그고 위로 올라가서 감시대에서 총을 들고 감시를 서거든요. 그리고 서치라이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저희끼리 통화를 하려면은 저희가 전화기를 들고 다니던 때가 아니다 보니까 안에 인터폰이 있거든요. 근데 새벽 4시 반에서 5시 사이, 그쯤 됐을 거예요. 근데 3감시대하고 4감시대 사이에서 사형장으로 가는 그 문으로 해가지고 사람 6명이 머리에 하얀 두건을 씌운 2명을 데리고 그 문을 지나쳐 가더라고. 그래서 와, 우리가 근무 서면서 사형당하는 걸 처음 본다. 이 시간에 가서 사형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제가 인터폰으로 3감시대, 4감시대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야, 우리 진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운이 좋은 거냐, 운이 나쁜 거냐? 하필 우리 근무 때에 우리가 군 생활을 할 때에 사형수를 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고 6시에 근무가 끝나고 나와서 이제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얘기가 끝났는데, 네. 제가 지금 3년 전부터 이제 아프리카 TV에 있는 사건 사고 하시는 유명하신 분 그거를 이제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96년도 이후로는 사형 집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서 96년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내가 본 건 뭐고 내 동기들이 본 건 뭐지? 그니까요. 혼자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감시대, 4감시대, 5감시대가 일자로 연결이 돼 있고 3, 4감시대 사이에 있는 문을 통과해서 가서 사형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가 다 봤는데, 그러니까 총 8명을 본 거예요. 쭈루룩 걸어가는 걸.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에 두건 같은 걸 쓴 사람은 2명이었으니까는 죽는 사람은 2명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거기 다시 나온 사람들은 못 보신 거예요? 근무 중에? 네, 못 봤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밥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 사형 당하기 전에. 그리고 가족들도 만나게 해주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그런 걸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는. 오.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음 아침 근무 6시, 8시 근무 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사형장에서 연기가 올라오더라. 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랑 같이 근무 섰던 사람들 중에 만약 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100%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소름이 돋아서 이 얘기는 꼭 여기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 둘째 삼촌이 네. 낚시를 너무 좋아하시는 낚시 광이에요. 대낚시라든지 뭐 갯바위 낚시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어느 날 갯바위 낚시라고 하죠. 바닷가 그 바위에서 하는 낚시를 가셨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낚시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새벽 한 2시 정도 되면은 이제 물안개 같은 게 끼잖아요. 그 물안개 같은 게 끼는데 바로 옆에서 뭐가 이렇게 자기 혼자 있었는데 계속 뭐가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계속 오른쪽을 계속 쳐다보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물 위에 하얀색 진짜 하얀 뭐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여자가 쳐다보고 있더래요. 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상태로 굳어버린 거예요. 낚시를 하다 말고. 근데 거기서는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눈도 안 감기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배에서 이제 데리러 오잖아요. 데리러 와가지고 저희 삼촌을 깨워서 이제 일어났는데 봤더니 그 자리에 귀신인 줄 알았던 그 새하얀 여자가 그 그물 치면 하얀색 동그란 플라스틱 있잖아요. 스펀지. 그거였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 그러면 내가 귀신을 본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나가면서 선장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선장님이 계속 머뭇머뭇하면서 말을 좀 이렇게 괜찮았냐 뭐 어제 잔 거냐 정신을 잃은 거냐 이런 걸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을 했더니 배에서 내리고 나서 바로 그 바닷가에 있는 무당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 이거는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무당집에 따라 들어갔는데 그 무당집에서 한다는 소리가 이거는 붓 안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포비님이랑 비슷한 성격에 비슷한 생김새예요 저희 삼촌이. 그래서 이제 됐다 하고 돌아서 왔는데 그러고 나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지금은 낚시를 안 다니세요. 장 수술을 하셨어요. 하여튼 네. 이게 꼬였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3일 동안 알아 누우셨다가 119 타고 가셨는데 장이 꼬여서 배를 갈라서 다시 그 제자리 찾는 그 수술을 하셨고 그래서 2달 동안 병원에 계셨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기회 되면 한번 연결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